약한 인공지능, 현재 약한 인공지능 이미 나와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인간처럼 주행 계획 그리고 전략을 가진 AI 운전 알고리즘 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운전이라는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용의 개발이고 아이디어의 문제예요. 자율주행 기능은 일정 수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저는 그 성능 향상이 될 거다. 기술 발달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붙으면 투자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왜냐하면 지금 엄밀히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 알고리즘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미 개발된 기능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운전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8, 90% 이상은 구현이 가능해요. 나머지 1, 20%는 외부 환경이 변화가 따라줘야 돼요.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주위 환경을 센서링 하는데 비전 기술이라든지 센서링 기술에서의 한계. 그게 이제 그 센서링이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센서링의 이 디텍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센서링 기술, 하드웨어 기술이 당겨져야 되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리미테이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 리미테이션을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가지고 환경 자체에 새로운 기술을 입력해서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1, 2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 90%는 현재 개발된 알고리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제는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운전하는 그 주행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목적을 쪼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아이디어죠. 그럼 이건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투자를 집중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보면 또 하나의 틀이 나오죠. 어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즉 돈의 싸움입니다. 네,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 어떤 상황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재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획,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리고 주행 전략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주행 전략들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비에서,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건 이제 지도가 사실 주행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짜주는 거죠. 그래서 최단 길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도가 그걸 짜주는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완벽한 추론 기능이 없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네, 그럼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지도가 계획과 전략을 주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자율주행차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앞뒤 차의 간격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환경 변화를 적응해가는 그러면서 주행을 대신해주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추론 기능을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가 있더라도 그 지도도 하위 영역으로 부리면서 서브로 부리면서 자기가 분석하고 계획하고 추론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주행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 추론 기능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추론 기능으로 봤을 때 연역적 추론이 있고 그다음에 귀납적 추론이 있습니다. 예, 연역적 추론은 선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죠. 입력된 주입된 데이터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선험적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피처링으로 들어가는 뭐 기본적인 원칙들 뭐 이런 게 이제 선험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 추론을 가지고 연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귀납은 경험,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죠.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 주고 확률적 추론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귀납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인공지능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인공지능을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 인간의 사고 방식을 전부 다 모사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인간의 뇌 기능을 또 다시 탐구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요. 강화를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인공지능의 능력도 기능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추론 기능이 미래의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현재의 추론 기능으로 제가 이제 분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선언, 논리 추론, 즉 연역적 추론 쪽에서 가장 지금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이 영역에 속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네이버, KT, SK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LG도 그렇고요. 집중 투자를 하죠. 그게 바로 뭐 지금 뭐 초거대 AI 이런데, 이게 이제 GPT-3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에서 인간 수준과 같은 수준의 이해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해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GPT-3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능가하는 것을 만든다는 건데, 이 능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파라미터를 늘리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이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파라미터를 추가하면서 한국적 언어의 자연어 처리니까 각각 언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행되죠. 그러니까 각각 언어에 맞게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훈련시켜서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GPT-3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언어에서 가장 잘 활용하죠. 근데 이걸 가져다 한국어에다 하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KT가 이런 데가 왜 만드느냐? 한국어 처리에 가장 능숙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걸 만들게 되면 추론 기능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GPT-3가 지금 이 정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범용 AI라고 나오면 이 정도 수준이 되고요. 강한 AI라고 한다면 연역과 귀납을 모두 다 잘하는 인간의 수준이죠. 연역적 추리도 잘하고 귀납적 추론도 잘하고 논리적 추론도 잘하고 확률적 추론도 잘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이 바로 강한 AI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도 개선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지금 스마트폰 산업에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더 많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프트웨어가 막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그게 애플이에요. 구글 진영은 삼성이나 이런 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받아다 하는 데는 이게 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그래서 삼성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쪽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스마트폰 그 비즈니스에서. 물론 이제 OS는 자기네들이 직접 못하니까 구글이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지만 OS와 하드웨어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요. 동시에 한 곳에서 관장을 해야 최적화가 되는데, OS는 다 나눠줘도 하드웨어를 각자 만들면 OS의 퍼포먼스가 100%가 나지 않아요. 하드웨어 퍼포먼스도 100%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스마트폰 시장 100%를 점유를 못한 겁니다. 그 민감성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가 인간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호환을 시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퍼포먼스를 원하는 사용자가 애플에 가는 거예요.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술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동차는 구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전부 다 100%다 평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하고 또 똑같이 스마트폰처럼 최적화해서 100%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또 그 안에서 또 갈려요. 왜냐하면 OS를 가져다가, 구글의 OS를 가져다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도 하드웨어의 경쟁력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 안에서는 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영역에서 최소한 20-30%는 직접 한 회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전부 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그리고 하드웨어, 자동차 하드웨어를 전부 다 최적화시킨, 어떤 건 OEM을 하지만 전체를 다 관장해서 완벽하게 최적화시킨 회사가 일정 부분 제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애플과 같이.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막 업데이트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서비스 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비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욕구 충족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업데이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비즈니스와 거의 지금 비슷한 모델로 시작해서 그 이상을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